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오후 5시입니다. 8개월 의료대란에서 제가 가장 분노했던 부분은 이 무식한 정책을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였다라는 겁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을 금지하고 의대생들의 휴학을 막아섰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게 했습니다. 그 이면에서 벌어진 대학과 병원을 향한 겁박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한마디로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던 정부가 할 짓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칼럼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조선일보 장부승의 해외사정이라는 코너의 칼럼인데, 제목부터 보시면 자유의 확장 정부의 언행 불일치, 제가 말한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던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자, 언행 불일치, 대학생 휴학 금지하면 벌어질 일은, 자, 의대생들은 휴학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없다. 장상윤 수석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떠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해외 사례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데, 자, 이분의 칼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장부승 교수는 외교관 출신으로 지금 일본 관서 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로 계십니다. 이번 그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서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여러 칼럼을 여러 매체에 기고하신 분인데, 칼럼 내용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시절 휴학을 한 적이 있다. 외무고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시험에 전념하고 싶었다. 막상 휴학하자니 잠옷 긴장됐다. 누가 혹시 뭐라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어렵쇼. 학교 행정실에 가보니 휴학이 너무 쉬웠다. 무슨 증빙 서류도 필요 없고 면담 한 번 없었다. 종이 한 장 내니 끝. 우리나라 대학의 휴학이라는 것이 이랬다. 지금도 너무 쉽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한 번, 두 번 이상 다 휴학을 하죠.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외 여행 또는 해외 어학 연수를 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휴학을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아니, 왜 의대생만 휴학을 할 권리가 없는가? 왜 자유롭게 휴학할 수 없는가? 자, 계속 읽어보시면, 자, 그런데 지난 10월 6일 이주호 교육부총리의 발표를 보니 휴학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휴학이 정말 개인적 사유인지 언제 복귀할지 모두 학생이 증명하고 약속해야 한다. 면담도 해야 하고 휴학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한다. 게다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학은 금지란다. 글쎄요, 어떤 결사체도 없고 서로 뭔가 어떤 결의하는 결의 내용도 없었는데 그냥 정부 마음대로 동맹 휴학이다 라고 단정 짓고 막아서고 있죠. 이건 완전 국가 사회주의입니다. 전체주의. 계속 보시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휴학이 어려운가? 내가 박사 공부를 한 미국 존 홉킨스 대학교의 규정을 찾아봤다. 질병치료, 병역, 인턴, 경제사정 등 광범위하게 휴학 사유가 인정된다. 심지어 정치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휴학도 인정된다. 포닥, 박사 후 과정을 한 스탠포드 대학은 아예 휴학 가능 사유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저 휴학 가능 기간과 휴학 중 학위 취득 과정이 중지된다는 언급만 있다. 다른 10여 미국 대학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대학도 집단적 휴학을 불허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학을 금지하는 학교가 없다. 설사 동맹 휴학이라 하더라도 그걸 막아서는 정부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은 어떨까? 1960년대 말 일본은 전국 대학이 대규모 집단 수업 거부로 몸살을 앓았다. 이런 경험 때문에 수십 대학이 대학생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학내 규정 재정비에 나섰다. 이런 새 규정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행정법의 권위자였던 당시 오사카 대학 법학부 다카다 빈 교수는 1970년 학생의 권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다카다 교수에 따르면 대학생 역시 일본 국민이므로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 표명의 자유가 있다. 즉 대학생 역시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집회와 시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적 의사 표명 수단으로서 수업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은 학생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향유하며 이 교육받을 권리란 단지 수업에 참가할 권리만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를 보호하고자 대학생은 학교의 교육의 질 향상을 요구하거나 학교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임금 협상에 나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의 단체 행동은 바로 집단적 수업 거부를 의미한다. 자, 지금 의대생들 학습권의 심대한 침해를 받는 것이죠. 이건 그 의대 증원과 관련한 그 고등법원의 그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학습권 침해가 명백하다라는 것. 아니, 지금 정원이 2배, 3배 늘어난 학교가 수두룩하죠. 당장 내년에 뭐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사태에서 이건 제대로 의대 교육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건 자명한데, 이런 자명한 상황 속에서 어떤 동맹 휴학 또는 집단 수업 거부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물론 수업 거부에는 대가가 따른다. 학점을 받지 못하며 미이수학점 누적은 유급을, 거듭된 유급은 제적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카다 교수는 이런 불이익을 알면서도 대학생이 자신의 시민적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행사를 위해 수업 거부에 나설 경우 교육기회 상실 이외에 징계나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권리 행사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다카다 교수의 이론을 작금의 한국 의대생 휴학 사태에 적용해 본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 조치로 교육의 질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요구하는 의사 표명을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그것이 개인적 휴학인지 동맹 휴학인지 집단 수업 거부인지는 부차적 문제다. 학생들은 이미 받을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 때문에 졸업 시점이 늦춰짐으로써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 이상의 제재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에도 전가의 보도가 있다. 우리 고등교육법 5조에는 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감독권이 규정되어 있다. 지도 감독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개별 학생의 휴학을 승인하라 말라까지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 휘두른 전가의 보도는 자칫하면 제 몸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다. 전례가 있다. 자, 2011년 캐나다 퀘벡주 정부는 대규모 대학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다른 주 대학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에서 등록금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더 이상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퀘벡주 정부 장 샤레 총리의 설명이었다. 자, 퀘벡주 대학생들은 격렬한 시위로 응수했다. 급기야 이듬해에는 캐나다 역사상 최장기 집단 수업 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무려 7개월간 퀘벡주 대학 대부분이 사실상 문을 닫다시피 했다. 분노한 샤레 총리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를 금지하고 수업 불참 학생에게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 야당이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급기야 유엔까지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샤레 총리는 결국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다. 샤레는 승리를 장담했지만 선거 결과 정권 교체됐다. 집권한 야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수업 참가를 강제한 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의 확장을 외쳐왔다. 그런데 그의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생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그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그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감지했기 때문 아닐까? 윤 대통령이 제2의 장 샤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그와 그의 정부, 그가 속한 정당은 장 샤레의 전철을 밟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던 정부가 지금 하는 것마다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들만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업무 개시 명령, 진료유지 명령, 온갖 행정 명령을 다 동원했죠. 그러다가 이 사태가 지금까지 왔는데, 자, 지금
전부 헌법 위반으로 다 이어지고 있죠.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학습권 침해. 이 지금 휴학할 권리가 없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주장도 이건 헌법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이 불가침해 영역에 속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무식하게 밀어붙인 이 의대 증원, 의료대란 곳곳에 지금 헌법 위반 소지가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헌법 위반, 이거 쌓이고 쌓이면 이건 탄핵 사유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면 그거는 이 의대 증원 정책 때문이어야 합니다. 김건희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의료대란 8개월 동안 이 자유를 외치던 정부가 얼마나 자유를 억압하고 얼마나 전체주의적 정부가 되어 왔는가, 이걸 아주 해외 사례를 들면서 조목조목 짚은 칼럼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분 페이스북 들어가 보시면 더 강하게 쓰고 있는데 한번 페이스북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